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70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몸이 느려지고 작은 통증 하나에도 겁이 납니다. 같이 웃던 친구들의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은 너무 바빠 여러분의 소식을 놓칩니다. 집은 고요한데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누군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 세상이 나를 뒤에 두고 먼저 달려가는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허리가 아파 잠시 누워있다가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통장 잔고가 얼마나 버틸지, 혹시 이대로 혼자 살다 홀로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가슴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밤마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저녁 무렵 불이 꺼진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울릴 때 문득 나 혼자라는 사실이 크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차를 마시던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저런 날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마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억은 가끔씩 새어나갑니다. 분명 어제 둔 물건이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 같은 말을 반복할 때면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고 결국 혼자서 견디게 됩니다. 이 영상은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게 만들 겁니다. 몸의 변화, 돈의 문제, 외로움, 기억의 흐릿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그 그림자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후 여러분이 이 두려움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어쩌면 조금 더 편안히 잠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은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밤새 잠을 자도 개운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손목과 어깨까지 묵직합니다. 이거 큰 병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병원 방문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예전에는 감기 정도면 참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정기검진 날짜가 달력에 적혀 있고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대기실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들과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건강했던 지인의 갑작스러운 쓰러짐 소식은 이런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자꾸만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게 됩니다. 어제는 괜찮던 곳도 오늘은 이상한 것 같고 작은 멍이나 통증에도 예민해집니다. 이런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혼자 품고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공감해주고 나 역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이 변화를 만듭니다.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통증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돌보는 일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한 걸음씩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나만 이런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 곁에 같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불안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마음을 다스려도 또 다른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70대 김영자 어르신은 작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려던 계획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자 어르신은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도 대중교통을 타고 복지관 무료 운동 프로그램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하면 채울 수 있었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정기적인 월급은 끊기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특히 병원비와 약값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생활비는 해마다 오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기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았던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평생 채소 장사를 하며 돈을 모은 최순례 어르신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싫어서 치료비 일부를 포기했지만 그때 느낀 허탈감과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이 작아지는 것 같더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두려움은 혼자 감추면 더 커집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자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내 사정을 말하고 나니 숨통이 트였다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도 얻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의료비 감면 혜택, 교통비 할인까지 알게 되어 다시 삶의 계획을 세울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막상 종이에 쓰고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달 꼭 필요한 고정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나눠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나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통장 잔고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복지관 식사 프로그램 등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삶 전체가 위축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불안했지만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걱정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에게 묻고 제도를 찾아보고 방법을 배우면서 경제적 두려움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경제적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숨기지 않고 나누고 함께 방법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무게를 다시 바꿉니다. 몸과 돈의 문제를 조금씩 다스려도 노년기에 가장 깊이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박정자 어르신은 72세의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첫날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밥을 함께 먹던 사람이 사라지자 숟가락 하나 올리기도 싫어졌습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스며듭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걸어오기도 힘들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시장에 가자고 하던 친구가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혼자 남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복지관 상담사들은 외로운 어르신들이 잦은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위로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집 앞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덜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눈인사, 짧은 인사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서로 반찬을 나눠 먹으며 하루의 안부를 묻는 그 작은 대화 한마디가 삶을 붙잡아줍니다. 외로움은 혼자 참을수록 깊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밖으로 한 발만 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연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교회, 주민센터 등은 무료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은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도 나누는 순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나가 세상과 연결될 때 내 마음의 불안은 점점 작아집니다.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내도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이 흐려지고 치매가 찾아올까봐 생기는 불안입니다. 70대 김용남 어르신은 며칠 전 평생 살던 집 주소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려다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생각해냈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꽉 막았습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대화하다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나도 이제 시작된 건가? 이 작은 건망증이 곧 치매로 이어질까봐 불안이 커지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이런 걱정은 대화 주제가 됩니다. 어제는 아예 냄비에 밥을 올려놓고 깜빡했어. 나도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통장을 못 찾았지 뭐야.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깜빡임이면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빨리 발견할수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받고 기억력 검사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어르신들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며 불안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뇌를 자극하는 작은 습관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짧은 글을 쓰거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퍼즐 맞추기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뇌는 활발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 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위축됩니다. 병원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가족과 이야기하며 대비책을 세우는 것, 그리고 뇌를 즐겁게 쓰는 일상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용남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신문 한 꼭지씩 읽고 동네 슈퍼까지 일부러 걸어가며 머릿속으로 숫자와 사람 얼굴을 기억하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서움이 커지지만 뭔가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줄어든다는 그의 말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억력 감퇴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같지만 혼자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몸, 돈, 외로움, 기억의 문제까지 모두 견뎌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웃에 살던 80대 박말순 할머니는 몇 달 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이 방문을 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은 며칠 동안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혼자 가게 되면 어떡하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불쑥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끝이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고독감,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마지막 순간에 손 잡아줄 사람이 없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마음의 그림자는 커집니다. 반대로 죽음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죽음을 준비한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눈빛이 평온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미안했던 일을 사과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삶을 더 충실히 사는 일입니다. 오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정리하고 따뜻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 습관 덕분에 오히려 살아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고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내가 떠난 후를 준비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제도를 미리 작성하면 불필요한 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 속에서 평온히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이후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5가지 두려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변화, 돈에 대한 걱정, 외로움, 기억의 흐려짐,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두려움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참지 말고 치료를 받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작은 통증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몸의 변화 앞에서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슴 속에만 묻어두면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용기를 내어 가족과 대화하고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혜택을 찾아보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돈의 걱정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고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듭니다. 그러나 외로움 또한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반찬을 나누고 짧은 안부 인사를 건네는 그 작은 행동들이 내 마음을 살립니다. 집 밖으로 한 발만 나가도 세상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숨기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알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매일 머리를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나를 지키고 두려움을 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걱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한 일을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남기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제도를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혼자 품을 때 가장 큽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절반으로 줄어들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닫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종이에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느려지고 세상이 달라져도 마음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불씨가 삶을 다시 비추는 따뜻한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작은 선언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